북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은 왜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지난 21일에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세포, 세포위원장, 이게 이름도 낯설고 뭔지 또 궁금하실 텐데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연구소의 정영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북한 노동당원 출신이시죠? 안영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두 분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우리 그 정영태 소장님은 오랫동안 북한 정치 군사 분야 연구하셨어요? 특히 이제 북한 연구라든가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정치 군사 분야에 한 25년 동안에 해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네, 또 최근에는 북한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셨고요. 예. 이 안영일 씨는 북한에서 그 노동당원 출신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네. 노동당원이 되셨어요?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나가가지고 17살에 군복무로 나갔거든요. 나가가지고 25살에 그 체육도 좀 하고 또 우리 그 중대장이 저 입당 보증인인데 그 중대장이 좀 저를 잘 봐줘가지고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했다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좀 큰일이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거는 언제인가요? 2014년도에 출발해가지고 7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 나온 거는 2015년도 1월 달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북한 그 김정은 체제가 시작하고도 한 3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네네네네. 있겠는데 그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당세포 그리고 세포위원장 대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윤희 씨 이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그 세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작은. 네네네. 현미경으로 그렇죠. 봐야 하는. 네. 그 왜 세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세포라는 게 보면은 세포 이거 심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심줄이 없으면은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포당 조직이라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이 이거 심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당 조직의 제야 이거 하부 단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세포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네. 만큼 이제 작은 기층 조직이라는 네. 건데 저희가 그래서 궁금해서 북한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당도 그 세포가 튼튼해야 당이 튼튼해진다. 뭐 이런 취지의 해설을 써놨어요. 몸의 세포의 비유를 한 거죠.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당 세포라 하면은 3명부터 당 세포가 그래요?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만 모여 그렇죠. 당원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당원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 당 세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이거 회사다 하면은 그냥 이거 사람이 뭐 한 5명이 있다. 5명 있는데 당원이 3명이고 직명원이 2명이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3명부터 이거 당 세포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당을 형성하는 거죠. 세포 조직을 형성하는 거죠. 최근 노동신문이 이제 당세포를 표현한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당세포는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이다. 뭐 당의 기본 전투단이다. 뭐 심지어 전초선이다. 뭐 당세포 사업의 생명선이다. 당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이냐.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올해 연말에 개최한 당 세포위원장 대회. 요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의 그 세포위원장들이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이 1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세포 자체가 한 3명만 모이면 세포가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세포위원장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평양 구경도 하고 하는 건데요. 네. 요 전까지는 세포 비서 대회라고 했었죠. 2013년까지 그 세포 비서 대회로 일단은 그 칭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당 조직 자체가 위원장 소위 위원회
체제로 그렇죠. 바뀜으로써 이건 역시도 그 세포 위원장 체제로 명칭이 또 바뀌었다 이래 보면 되겠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가 12월 2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네, 그럼 정 소장님 보면 이 당세포의 그 정치적인 의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소위 그 북한 사회를 그 정치 생명체로 일단은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체니까 생명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핏줄도 있고 또 핏줄 속에 거기에서는 이제 세포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 조직 자체가 이 세포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세포가 가장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기본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노동당 조직 자체가 아주 촘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북한 사회라는 본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입니다. 이 집체적인 독재를 하기 위한 전위 기구 자체가 노동당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원래 그 세포위원회가 김정은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만은 이게 네. 상당히 그 점점 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 조직을 정상화시킬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그 군을 앞세우는 소위 성군 정치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군은 지금도 성군 정치를 그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군대를 좀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군대를 그런 식으로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번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보다 더 그것을 당 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자체를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하겠죠. 사회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의 기층 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당세포 위원장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영일 씨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참석을 하고 연설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북한에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안 오고 북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막 좀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것 같죠. 그 굉장히 큰 행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큰 행사죠. 그런데 그 2013년 이제 4차 그 대회를 볼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고위 간부들한테 세도 부리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했더라고요.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동 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에 도단한 덕초와 같은 세도와 권력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하였다고. 그날 13번이나 세도 정치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그 자기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2013년의 상황에서 그게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숙청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이제까지 숙청 그 자체도 바로 그런 세도 정치의 형태로 숙청을 한 그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장성택 판사는 장성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벌칙이라든가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그 당이 세도 정치를 해버린다면은 소위 수령이 유일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 충성 조직이 어떤 의미에서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조차도 위원장 다리에서 세도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도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이 나름대로 통치한다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 이제 당을 통한 체제의 어떤 결속력을 이제 강조했다. 김정일 체제 말기쯤이죠. 2007년에도 당세포 대회가 그때 세포비서 그렇죠. 대회가 열리지 예. 않았습니까? 네. 이미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북한에 있었다는 거죠. 북한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이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94년에 김일성 사망하고 난 다음에 뭐 고난의 행군이다 뭐 이런 것을 거치면서 오면서 당 조직 자체가 이게 다 형용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때 그 당 조직이 실제로요. 당은 원래 배급도 주고 그래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배급이라는 자체가
아야 뭐 내줄 수 없게 됐고 배급소 자체를 막 폐쇄할 정도까지 막 들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배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되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뭐 끊겨버렸다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뭐 당원조차도 보이지 않게 시장에 나가서 무슨 시장 행위를 한다든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정치 생활, 소위 그 당 생활을 할 그 시간도 없고 의도도 없고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아마 이것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경제력을 가지고 뭐 배급도 조금 주더라도 이제 이것부터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 안영일 씨는 북한에서 이제 당원은 하셨지만 무슨 세포비서, 세포위원장 이런 거 해보신 건 아닌 거죠? 네, 전 청년비서를 조업단체 비서를 하다가 청년비서로 해가지고 돌격대 때 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비서라는 건 청년동맹비서를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죠. 거죠? 그 청년동맹도 이제 당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그 당 조직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이게 당의 외곽기구로서의 네네네. 청년동맹이 있는 건데 네. 그거 하실 일 많으세요? 청년동맹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당 세포에다가 또 이제 그걸 또 올리고 또 청년동맹 그 우기관이 또 있거든요. 우기관에다가 또 이제 하는 기본 그런 일이죠. 뭔가 이렇게 좀 하실 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당 세포의 책임자, 세포위원장, 뭐 예전에는 세포비서라고 불렀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그 북한 텔레비전에 소개된 내용을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소개되는 사람은요, 조귀남 세포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 조귀남 동무의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사상 사업에서의 조건 타발이란 있을 수 없다. 머리가 12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 예, 머리가 12조각이 날 정도다.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당 세포 책임자, 세포위원장, 세포비서에게 주어진 거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당에서 명령하는 걸 무조건 집행하는 게 제1과제겠네요. 그렇죠. 그 당에서 이제 그 뭐 하라 하는데 이제 안 하고 간철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처벌은 그 당 세포비서들한테 이제 처벌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에 뭐 없는 쌀이라도 퍼가지고 가서 그 밥을 또 해 먹으라고 주고 또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일이 능률이 나든 능률이 못 나든 간에 출근을 시켜가지고 그 머릿수만 채우면은 그 당에 충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당원 한 사람 한 사람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긴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최봉찬 동무가 무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주었으며 매일이다시피 병문안을 하는가 하면 정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 세포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가 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때 새마을 운동할 때 지역에 이제 이 통반장 그러네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동네에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환자가 있다라든가 이런 데도 살펴보고 그랬는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세포 조직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단지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것이 이제 세포 조직하고 다르다. 소위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뭐 소위 수령에 대한 충성, 모든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니까. 당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움직이는 손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안영일 씨는 이제 당원이었고, 그러면 네. 안영일 씨를 담당하는 세포 조직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세포위원장 비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던가요? 뭐 안영일 씨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저는 뭐 찾아온 적이 없는데 어. 이게 가면은 우리 그 또 해산시라는 게 그 중국을 깼으니까 앞에 그 장백이거든요. 장백현인데 그 19도고 뭐 18도고 뭐 중국이죠, 거기는? 네네네. 중국 쪽엔 장백산 쪽이고 우리는 백두산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거기서는 세포비서들이 가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 중국에 또 뭐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남한으로 한국에 가는 게 없는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또 가보고 뛸까봐. 또 세포위원장이 일단 사람들도 돌보고 또 어떤 측면에선 감시도 하고. 그렇죠. 감시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도 그저 지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포비서한테는 그런 권한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포비서들 권한이 옛날에는 엄청 컸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조직이 잘 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뭐 선전하고 뭐 일합시다 뭐 이러던 건데 이제는 뭐 다 친구지간처럼 지내고 크게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용태 소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진 조직을 이런 그 대회를 통해서 좀 다잡고 역할을 다시 한번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일단은 뭐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정치 활동, 소위 충성 활동 이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열림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제고시킨다든가 뭐 이런 계기는 사실 분명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그 위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래 한다 손 치더라도 아마 형식적으로만 여기에 부응할 뿐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거기가 더 우선적인 오히려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살 길 그걸 더 찾는 어떤 그런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김일성 시대처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이 남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당과 그 기층 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앞으로도 계속할까요? 우리 제일 하부 단체 말단 조직이 세포당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부터 다져야지만이 튼튼한 방석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뭐 계속 저런 대회를 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전은 인식이 조금 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아부아첨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크게 옛날처럼 막 당 조직이 세포당 조직이 형성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북한은 외에서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층 조직이죠. 북한의 당세포 그리고 세포위원장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북한 사회를 또 알아보는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두 분 출연자분들 감사드립니다.